286번은 그냥 이 한 줄이면 끝나. F 합성 GX가 GX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다. 그럼 요 식에서 이 합성함수의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 GX를 fx의 x자리에다 집어 넣을 건데 그 짓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건 fx가 x제곱 플러스 4다라는 얘기. 이거 이해되나? 네. 이거 이해돼? fx가 x제곱 플러스 4라는 거 이해돼? 돼? 그럼 이 문제 끝났어. 그럼 fx는 완성이 됐고 문제에서 gx는 1차함수라고 했으니까 gx를 임의로 1차식으로 잡아준 뒤에 요 두 개를 두 번째 합성함수식인 g합성 fx가 4 곱하기 gx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다에 갖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뭐 이렇게 되겠지. a의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b는 4 곱하기 a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다. 이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끝. 이해됨?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짓을 할 줄 알면 돼. 또 있니? 287번까지 질문. 없어? 자,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여기가 풀려있는 사람이 있고 안 풀려있는 사람이 있거든? 안 풀려있는 사람들은 다른 애들이 질문하는 거 질문할 만한 문제들이니까 잘 봐봐. 그래서 숙제할 때 참고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지금 풀려있는 사람도 있지? 215페이지 질문 있니? 푼 사람들? 215페이지란다. 이렇게 하면 말 안 되지. 88번부터 90번까지 질문 있는 사람. 90번이요. 90번. 290번 보자. 지금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안 풀려있는 사람도 있는데, 질문 심심해서 한 거 아닐 테니까, 290번 봅시다. 안 풀려있는 사람도 보자. 290번 같은 거 아마 혼자 풀면 좀 힘들 거야. (290번) 자, F랑 G가 있는데 fx는 ax 플러스 1이고 지금 이거 해당 사항 없는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뒤에 문제 풀어.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fx는 줬고 g는 안 줬고 대신에 g 합성 f를 줬네. 자, 이때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gx가 0 이하다라는 부등식의 정수해가 11개 이상 떠야 된다. 그럼 당연히 gx를 구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겠지. 자, 그럼 gx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준 요 두 개를 이용해야 되는데 fx는 뭐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고 당연히 얘 가지고 뭔가를 뽑아내야 되는데 자, 합성을 한다라고 쳐보자. 나 fx는 대충 알고 있어. 그럼 얘를 gx의 x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예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배운 대로 gx를 그냥 대명사처럼 써버리면 되지. 그럼 g의 x자리에 fx를 넣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합성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다. 자, gx 얼추 나왔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건 얘가 아니라 gx잖아. 얘를 알아야 부등식에다 써먹겠지. 내가 아는 건 gax 플러스 1이라고 한 복잡한 식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gx야. 뭐 쓸까? 뭐 써야 돼? 치환. 뻔하잖아. 매번 했던 짓. 여기가 단순하면 좋겠어. 그래서 ax 플러스 1이라는 복잡한 식을
t라고 치환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는 그냥 gt가 될 거고, 이건 함수에서 지금 요뿐만이 아니라 그냥 무슨 함수를 쓰건 간에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함수 치환하는 건. 자, 얘는 그래서 gt가 되고, 여기도 x에 대한 식 대신에 t에 대한 식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x 자리에 뭘 넣을까를 알아야겠지. 그래서 요 식을 살짝 변형해서 ax가 1마 t다. 그러니까 x 대신에 a분의 1마 t를 넣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x 자리에다가 a분의 1마 t를 넣으려고 보니까 좀 식이 더럽잖아. 그지? 제곱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변형해주면 얘가 이쁜 형태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 뒤에 넣자. 요 식에다가 x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gt가 a분의 1마 t 마이너스 4와 a분의 1마 t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지. 얘가 gt. 자, 됐네. 그러면 여기서 치환은 끝났고, 좀 보기 편하게 x로 바꾸자. 모든 문자 t를 x로 바꿔서 결국 내가 원하던 gx의 형태는 그러네. 그래서 gx로 바꾸면 a분의 x-1 마이너스 4 곱하기 a분의 x-1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었다. 됐지? 내가 원하는 대로 gx 바꿨어. 그럼 이제 시키는 대로 부등식을 풀어버리면 되지. 2차 부등식이네.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됐고, 2차 부등식의 해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를 0 만드는 x값, 여기를 0 만드는 x값의 사이법이다. 그럼 얘가 0 되는 x값 찾아보면 얘가 0 돼야 되니까 a분의 x-1이 4. 그러니까 x는 4a 플러스 1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는 a분의 x-1이 마이너스 1 떠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두근 나왔네. 두근 사이 범위가 답인데, 원래는 얘가 누가 큰지 모르지만 문제에서 보면 a가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크겠지. 그래서 요 gx가 0 이하다라는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상 4a 플러스 1 이하가 되겠다. 그러면 요 부등식의 정수해가 11개 이상 떠야 된대. 자, 근데 여기 안에 정수해는 몇 개? 라고 셀 수 있니? 여기 안에 정수개수 세는 법. 그치. 얘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는 무조건 하는 거고, 양쪽에 등호 있으면 플러스 1. 한쪽에만 등호 있으면 그대로. 둘 다 등호 없으면 마이너스 1. 이 정도는 알아야지. 왜? fx가 x 플러스 3이래. fk는 k 플러스 3이잖아. fj는 j 플러스 3 아니야? 그럼 그냥 문자 자리에 x 바꾼 거야. t 자리에 x는 거야. 그냥 보기 편하게. 굳이 안 써도 돼. 여기서 치환이 끝난 거고, 이 x와 t에 관한 관계는 여기서 이미 끝났어.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얘에서 얘를 빼면 5a, 거기다 1도 하니까 5a 플러스 1개가 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 근데 그 정수의 개수가 11개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a는 2 이상이다. 정답 A의 최소값 2.
이해됐을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지 함수에서 이거는 잘해야 돼. 진짜 많이 볼 거야. 이거는 꼭 좀 할 줄 알면 좋겠고, 이거를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얘들아. 요렇게 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지금 요렇게 갔지만, 요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거를, gx에 x자리에 ax 플러스 1을 넣었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거 다른 얘기다. 만약에 문제에서 f에 ax 플러스 1,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를, 그냥 fx에 x자리에 a 플러스 1을 넣었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gx라는 또 다른 함수를 우리가 정의 내려서 얘는 f 합성 gx구나 라고 볼 수도 있다. 오케이, 이해됨? 요런 것도 머릿속에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 f a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엄청 복잡해서 x자리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는다거나 저기서 했던 것을 치환하기가 좀 껄끄러운 식일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gx라는 식을 너희가 임의로 설정해서, 당연히 임의는 얘를 gx로 잡아야지. 그렇게 해서 합성함수로 놓은 다음에 합성함수의 연산을 통해서 식을 단순하게 굳이 이 짓을 안 해도 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겠지. 문제마다 다르겠지. 너의 편의에 의해서. 그냥 시각의 차이지. 어떻게 바라볼 거냐. x자리에 얘를 넣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합성함수다라고 볼 수도 있다. 라는 거. 자, 이 페이지 푼 사람들 질문 없으면 넘겨서. 지금 너무 안 풀려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질문할 만한 문제들이니까 요거는 참고하고 비어있는 문제는 숙제로 하고. 알겠지? 자, 다음 291에서 293번까지. 있니? 뭐? 91번은 좀 많이 어렵다. 자, 많이 어려운데 한번 보자. 지금 풀었는데 질문인 사람들은, 못 푼 사람들은 한번 잘 들어보고, 아직 안 풀려 있는 사람들은 잘 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한번 시도는 해보고. 자, 91번. 집합 x와 집합 y가 있는데 f는 x를 정의역으로 y를 공역으로 쓰는 함수고, g는 거꾸로 y를 정의역으로 x를 공역으로 쓰는 함수래. 자, 이때 일단 쓸 거 쓰자. 자, 주어진 조건이 첫 번째 F2는 5고 G2는 1에. 다음 집합 Y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GX는 X-1이다. 다음 모든 X에 대하여 F 합성 G 합성 F의 X는 X 플러스 1이다. 이럴 때 F0과 G3을 구하시오. 어렵다 했다 이거. 자, 보자. 일단 이 문제는 시작부터 좀 어렵거든? 자, 지금 문제에서 그냥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다라는 말만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y가 겹쳐도 그만, 안 겹쳐도 그만.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요거는 뭐 그냥 함수값이니까 됐고, 요거로 보자.
어떤 x에 대하여, 우리 명제에서 배웠지? 어떤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건 이 식을 성립하는 게 모든 x가 아니란 얘기지. 다 성립할 필요까지는 없어. 하나라도 성립하면 돼. 그리고 보이지 얘들아? g가 이랬으니까 얘는 여기에 넣었을 때 성립 안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 다음, 대신에 얘는 모든 x 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x에다가 뭘 집어넣든 다 돼야 돼. 여기까지 됐지? 자, 이 문제 일단 시작에서의 포인트는 요 식에서 나오거든? 잘 봐. 자, 이 식에서 x에다가 fx를 먼저 연산해야 되니까 x에다가는 f의 정의역인 0, 1, 2, 3만 넣을 수 있어. 그지? 그럼 얘한테 0 넣으면 1 나오지?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4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얘들아 이거 1참수잖아 결론은. 그래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이 합성함수는 x를 넣으면 x 플러스 1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x를 넣었을 때 y값이 항상 바뀌지. 그러니까 뭐야? 1대1 함수야. 당연하지. 1차 함수는 원래 1대1 함수가 맞으니까. 이 합성함수가 1대1 함수야. 물론 당연히 대응도 되겠지. 1대1 대응까지도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요거는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돼. 머리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잘 들어봐. 만약에 fx가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가정해보자. 즉 f에다가 1 넣고 2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동일하다라고 쳐보자. 뭐 5로 동일하다라고 쳐볼게. 예를 들어 지금 무슨 예냐면 fx의 함수값이 겹칠 때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겹칠 때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볼게. 그러면 요 가정하에서는 요 두 개의 가정하에서 이 합성함수에다가 x에다가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본다면 1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2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지금 fx의 y값이 겹칠 때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가정을 했다면 이거 5지. 근데 얘도 5잖아. 그러면 얘의 계산식이 어떻게 바뀌어? f 합성 g에 5가 2다가 되고 여기서는 f 합성 g에 5가 3이다가 나오지. 이거 말 되냐? 절대 안 되지. 안 되는 거 이해됨? 지금 여기 값이 똑같잖아. g5니까 몇인지는 몰라도 똑같을 거 아니니. 그러면 얘가 만약에 g5가 뭐 3이라고 쳐? 그럼 얘는 f3이 2라는 거고 얘는 f3이 3이라는 소리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f가 함수값이 겹치면 안 돼. 그러면 얘가 1대1 함수라는 개념이 깨져버리잖아. 그럼 이게 왜 생기는 거냐면 합성함수에서 하필이면 얘들아 이 합성함수에서 정의역은 얘의 정의역이지. 합성함수의 치역은 얘의 치역이지.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에서 처음과 끝이 하필이면 fx랑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fx가 함수값이 이런 얘처럼 겹쳐버리면 여기서 우리 마지막에 처리할 때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지금 얘는 f 여기가 똑같은데 얘는 2고 얘가 3 나올 리가 없잖니.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결론은 f도 1대1 함수다. 이유는 fx가 겹치는 y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말이 안 되거든. 이 얘기야.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주어진 걸 딱 보고 요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문제가 풀려. 즉 fx는 y값이 안 겹쳐야 돼. 오케이? 됐니? 이해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의 조건으로 뽑아낼 거 뽑아냈고, 그럼 이제 할 거를 해보자. 자, 지금부터 할 거는 굳이 안 써도 돼. 잘못된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딱 여기까지 알아냈다 쳐.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봐봐. 여기서 결국은 이 합성함수를 해야 되는데 얘가 항상 됐으니까 이 합성함수를 할 건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F2가 오고 G2가 2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X에다 2식에다 X에다 2를 넣는 게 가장 먼저 생각할 만한 얘기잖아. 내가 아는 게 F2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합성함수에다가 쓰지 마. 처음으로 생각해 볼 만한 거는 X에다가 2를 넣는 거지. 그치? 그럼 넣었어. 그래서 F2가 5니까 이 식은 F 합성 G의 5로 바뀔 거야. 자, 여기까지 왔을 때 G5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니? 어떻게? G5를 무슨 수로 구해? 어떤 이잖아. G5 못 구해. 다음. 그러면 G5가 몇인지를 모르잖아. 그치? 다음. 그럼 얘를 하나의 무언가라고 했을 때 F 몇이 3인지를 알면 얘가 알게 되는 거잖아. 근데 F 몇이 3인지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자, 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인 합성함수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곤 하잖아. 그치? 아는 걸 가지고 나머지 유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얘는 그걸 못해. 왜? G 몇이 3인지도 모르고 G5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이거 다음으로 요 방법을 못 써서야. 이 방법 못 쓰는 거 이해됐을까? 자,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요 방법을 우리가 평소에 풀던 방법을 못 쓸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자, 요 식에서 여기가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 봐봐. 하필이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얘네 둘이잖아. 그치? 잘 봐봐. 그럼 얘들아, 얘가 몇이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합성을? 얘가 몇이면 합성함수를 끝까지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야. 얘가 몇이면 될까? 2. 보여? 얘가 2면 이 합성함수 끝까지 갈 수 있지. 나 G의 2 알잖아. G가 2잖아. 근데 나 F2가 5인 것도 알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다 갈 수 있지. 그래서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다만 여튼 fx가 2일 때면 참 좋겠어. 그지? 이해됐니? 그래서 f 몇이 2다라고 가정하자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쓰려면 fx, 처음에 합성함수인 fx가 2면 좋으니까. x 더하기 아, 2네. 나 왜 1이라 썼냐? 이거 이해되니? 됐을까, 얘들아? 평소에 너희가 풀던 대로 해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간 거야. 됐지? 자, 그래서 x자리에 k를 넣어서 풀어보자. 그리고 우리는 fk가 2다라고 가정했어. 자, 그럼 이 문제가 f 합성 g 합성 fk가 k 플러스 2다가 됐고 얘는 우리가 가정한 대로 2야. 그러면 f 합성 g의 2가 되고 g의 2는 2니까 f2가 되고 f2는 5지. 그래서 요거 싹 계산하면 5 나오는 거 이해돼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k 값이 나온다. 요런 방법이 있다. 오케이? 요거는 처음 보는 방법이지. 합성함수 계산할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계산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F3이 2구나. 요거를 알 수 있다고. 됐니? 여기까지? 그럼 요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연산이라고 봐도 무방해. 자,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fx의 함수값은 f2가 5고 f3이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어디다 써볼까? F0은 아직 모르고 F1도 아직 모르고 F2가 5고 F3이 2야. 다음 GX를 보자. G의 2는 2고 G의 3, 4, 5는 아직 몰라. 그리고 우리는 fx가 1대라는 수임을 알고 있으니까 남은 공역인 3, 4 중에 얘네 둘이 나눠 갖겠지. 요 정도까지 알게 된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gx 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여튼간에 누군가는 이 식을 성립해야 돼. 2는 안 되는 거 확인됐고. 그러면 만약에 저 식에서 x가 3일 때 해당된다면 g3이 2인 거지. 이 식에 해당되는 게 x가 2일 때라면, x가 3일 때라면, 그지? x가 4일 때 성립한다면 g4가 3이라는 거고, x가 5일 때 성립한다면 g5가 4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들아, 이 세 개 중에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지. 누구야? G5가 4라는 게 안 되지. 왜? 공역에 4가 없잖아. 공역에 4 없잖아. 오케이? 0, 1, 2, 3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탈락. 그러면 얘네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돼야 되지. 맞니? 얘네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무조건. 그러면 당연히 나눠서 풀겠지. 얘가 된다. 얘가 된다. 따로따로. 그래서 나눠서 풀어보자. 첫 번째. G3이 2라고 가정을 해보자.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자, G3이 2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여기서 했던 짓 또 할 거야. 얘들아, 요 식에서 나 G3이 2라고 가정했어? 그럼 G3이 2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몇이면 좋겠어? 3. 했던 짓 또 하자고. 자, 그래서 요 경우 FK가 내 목표대로 3이라고 가정한다면 F 합성 G 합성 FK가 K 플러스 2다 해서 얘가 3이야. 그럼 G3이 돼서 이만큼이 2야. 그럼 F2가 되겠지. 근데 F2가 몇이야? 5. 그래서 K가 3 나오지. 그래서 해석이 F3은 3이다지. 맞니? 이해됐어?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거 맞아 틀려? 여기까지 써놓고 보니까 이거 맞니 틀리니? 안 되지. 왜? 얘잖아. F3이 2잖아. 해놓고 보니까 안 되지. 탈락. 오케이? 이해됐어? 그래서 남은 게 누구야? G4가 3이다가 남지. 자,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맞아야겠지. 그래서 당연히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던 짓 또 하면
이번에 얘가 4라고 가정하면 되겠지? 가정하면 F 합성, G 합성, F의 K가 K 플러스 2다. 자, 얘가 4니까 G4가 될 거고, G4는 3이니까 얘가 3이 돼서 F3이 되겠지. 근데 F3, 2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2가 K 플러스 2가 돼서, K가 0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게 F0이 4네. 이렇게 된 거지. 됐네? F0이 4인 거 찾아냈어. 맞잖아. 그러면 여기가 확정이 됐지. 얘가 4인 거고 얘가 3인 거지. fx 완성. 그럼 이제 gx 남았지? 그럼 지금 구하라는 게 g3. g3을 구하면 돼. 그럼 이제 뭐 할까? g3 구하려면 계속 이식 쓰는 거야. g3 구하려면 얘가 3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굳이 K로 할 거 없지. 왜? 나 fx 4잖아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일은 나 지금 G3 구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요 식에다가 x자리 뭐 넣으면 되겠다? 1. x에다 1 대입하면 F 합성, G 합성, F1은 3인데 F1이 3이니까 F 합성 G의 3이 3이다가 되고 이건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평소에 하던 합성함수 계산이지 그지? F 몇이 3이야? 1. 그러니까 G3은 몇이다? 1이다. 그래서 구하라는 게 F0과 G3의 합. F0과 G3의 합이니까 정답은 5다. 이런 거에서는 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무지 복잡하지. 복잡한데 굳이 이 문제에서 건질 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이거 합성함수의 식이 1차함수로 줬어. 그럼 합성함수는 1대1 대응이라는 소리가 맞잖아. 그치? 그때 그 합성함수의 요소를 봤을 때 하필이면 처음과 끝이 똑같은 함수야. 그러면 그 함수도 1대1 함수라는 얘기야. 요런 거는 그냥 단편적인 정보를 하나도 알아두면 되고 다음 요 방법 합성함수의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평소에 쓰던 게 요런 거였어. 그치? 요런 짓을 했는데 요런 방법도 있어. 합성함수 연산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주는 식이지. 알겠지? 아까 여기서 얘가 2라는 거 찾는 게 1이었잖아. 그치? 얘가 몇이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2라고 했잖아. 그치?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니까. 그래서 얘가 2면 딱 끝까지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모르니까 가정하자. 가정해서 쭉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 뒤에까지는 다 필요 없고 사실은 요거랑 요 방법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에서 건질 건 다 건진 거야. 오케이? 함수까지는 무조건 돼야지. 아까 지웠지만 내가 했던 예시대로 그걸 이해했다면 지금 fx는 1대1 함수여서 얘가 x가 몇이냐 x가 달라지면 얘도 달라지겠지. 근데 gx가 1대1 함수가 아니라면 y가 겹친다면 얘가 달라져도 얘가 안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잖아. 얘가 안 달라졌어. 그러면 x를 다른 x를 넣어도 이만큼이 똑같은 값이 나올 때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최종 결과물이 똑같아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gx도 1대1 함수네. 자, 다음 94번, 95번 보자.
얘들아, 이제 너희 실질상으로 고2 취급이고, 잘 생각해봐. 너희 그냥 쉽게 말해서 2년 뒤면 성인이다, 그치? 1년 뒤면 고3이고, 현재 실질적 고2고, 그래서 사실 지금 내가 너희 나이에게 졸지 마라, 일어나라, 눈 떠라,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거든? 내 말 이해됨?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잘 알아들어봐. 지금 여기가 유치원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닌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눈 떠라, 졸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웃겨. 시험 내년에 보는 거 아니다, 그치? 시험 뭐 1년 남은 거 아니잖아? 정신 차려야지. 자, 294번 보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책 버거워서 다른 거 프린트 받은 사람 있지? 그거 오늘 최소한 2회는 풀어야 된다. 최소한 2회. 하나당 뭐 1시간이면 충분하잖아. 지금 한 해가 풀려 있어야 돼. 거의 끝나가야 돼. 정상적으로 했다면. 자, 294번.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지금 294번, 뭐 푼 사람도 있고 안 푼 사람도 있는데, 이거, 아직,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같지? 여기에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아직 잘 못하겠다. 자신 없다. 합성함수 그래프. 봐봐. 94번. 이게 어느 순간 딱 이해가 되면 되게 쉽게 느껴질 텐데, 자, F 합성 F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편하게 2개를 그릴게. 자, 이렇게 있는 fx가 있는데 얘를 합성해 보래. 자, 그래도 살아생전 처음 해보는 건 아닐 테니까 정의역을 먼저 잡아야겠지. 첫 번째 정의역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잡을래? 첫 번째 정의역. 야, 이건 고개 다 들어. 이건 다 듣자. 첫 번째 정의역 뭘로 잡을래? 당연히 0에서 1이겠지. 0에서 1을 정의역으로 잡을 거야. 그러면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도 0에서 1까지겠지. 그러면 나 여기에다가 요 칸 내에서만 그릴 거야. 오케이? 합성함수 기본은 알고 있잖아, 얘들아. F 합성 G로 할게. F 합성 G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요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최종 정의역은 누구냐? G의 정의역이지.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G의 정의역이고,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누구니? F의 치역이지.
그리고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게 누구야? G의 치역이자 F의 정의역. 오케이? 이 구도를 그대로 끌고 갈 거야. 그래프 모양으로. 자, 첫 번째 정의역. 얘에서 얘로 넘어가는 합성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자, 첫 번째 정의역 0에서 1로 잡았어. 그럼 얘 정의역이 0에서 1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얘에서 얘로 넘어갈 거야. 넘어가는 연결이 누구야? 얘의 치역이자 얘의 정의역. 오케이? 그럼 얘가 x가 0에서 1로 갈 때 y가 어떻니? 그냥 2지. 그냥 쭉 2잖아. 그러면 그 2가 얘에게 뭐야? 정의역. 그럼 얘가 x가 2일 때 y 몇이야? 응? x가 2일 때 x가 2일 때 마이너스 2잖아. 구멍 뚫려 있잖아. 다시 얘들아, 그럼 예를 보여줄게. 잘 봐. 야, 만약 합성함수를 함수값으로, 지금 범위라서 헷갈린다면 함수값으로 해보자. f 합성 f 0 넣는다 생각해봐. 0 넣었어. 2지. 그럼 얘한테 2 넣지. 2 넣었을 때 몇 나와? 마이너스 2 아니야? 다시 함수 범위로 알고 쉽게 함수값 해볼게. 자, 2분의 1 넣었어. f 합성 f 2분의 1이야. 2분의 1 넣었어. 함수값 몇이야? 2지. 그럼 얘한테 2지. 함수값 몇이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뭐야? 0에서 1 사이에 있는 어떤 x를 넣든 간에 y값은 항상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구조 이해돼? 0에서 1까지 정의역 잡아서 얘의 정의역 삼았고, 얘의 치역을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한 거야? 얘의 치역이자 얘의 정의역. 그래서 그걸로 얘의 치역을 잡아서 얘의 치역을 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정의역 0에서 1로 가는 정의역, 0에서 1로 가는 정의역 잡았고 여기 안에만 그릴 거야. 그때 y를 보니까 y는 2야. 그러면 그 2를 얘한테 정의역인 2로 주면 되지. 그럼 얘가 x가 2일 때 y가 몇이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한 요 구간 내에서 y값은 항상 몇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야. 근데 어차피 여기 여기가 다 똑같으니까 똑같겠지. 요까지. 오케이? 합성함수 그래프 이해 됐어요, 여기? 다음 두 번째 정의역 뭘로 잡을게? 뭘로 잡을래? 그냥 1로 잡아야지. 1에서 2로 하면 안 되지. 왜? 1일 때랑 1에서 2 사일 때가 다르잖아. 나눠야지. 1일 때만 보자. 얘는 그냥 한 점으로 보면 되지. 자, x가 1일 때 정의역. x가 1일 때 y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그 마이너스 1이 얘한테 정의역. 그럼 마이너스 1이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몇이야? 2. 됐나? 다음 세 번째 정의역 뭘로 할래? 당연히 1에서 2까지겠지. 자, 1에서 2까지. 나 여기다가 1에서 2까지 요 구간 내에만 그릴 거야. 자, x가 1에서 2로 가는 도중에 y값 어때? 그냥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지. 그 마이너스 2가 얘에게 정의역.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 어때? 그냥 2지. 그러니까 1에서 2라는 범위 안에서 y값은 항상 2. 오케이? x가 2여도 정의역이 2여도 계속 유지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의역 2보다 클 때. 자, x가 2보다 큰 정의역. 이 x가 2보다 클 때 y 어때? 1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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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이 얘에게 정의역이지. x가 1일 때 y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합성함수 그래프. 끝. 돼? 얘가 합성함수다. 됐니?
이걸 그냥 찍찍찍찍 받아 적지 말고 이해를 하라고. 제발. 이거 이해 못하면 너희가 힘들어. 이거 식 다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귀찮잖아. 이거 언제 다 구해. 얘가 합성함수 그래프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자, 그 합성함수 y는 f 합성 fx의 그래프랑 y는 kx 플러스 1의 그래프랑 교점이 두 개여야 된대. 자, 그러면 이건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도 없이 했지. 자, k 값에 관계없이 어디 지나? 0,1 무조건 지나지. 그럼 0,1을 지나는 직선이 이 노란 선과 두 번 만나야 된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를 지나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라면 얘랑 만나겠지. 얘네랑은 절대 안 만나지. 기울기가 음수라면. 근데 두 번 만나야 되니까 우리는 뭐야?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서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려면 첫 번째 어디 지날 때? 1,2 지날 때. 그럼 여기서 한 번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만날 거 아니. 얘는 끝까지 있을 테니까. 오케이? 다음 두 번째로 볼게. 어디? 2,2 지날 때. 이 사이에 k 값이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요 직선에 1,2와 2,2를 대입해서 k 값을 구하면 그게 정답.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음수면 여기 또는 여기랑만 만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두 번 만날 수가 없지. 무조건. 교점이 두 개를 했으니까. 노란 선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냈다면 0,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에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해가 될 텐데. 어디? 이거? 얘는 지금 내가 덜 그렸잖아. 이거 영원히 이건데? 됐어?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날 때의 k 사이에 있으면 그게 두 점에서 만날 때다. 그래서 대입하면 이때 k는 1 나오고 이때 k는 2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다 곱하면 정답은 2. 아마 다음 주쯤에 기출문제 정리해서 줄 텐데 기출문제 풀다 보면 종종 나온단 말이야. 합성함수 그래프 가지고 푸는 거.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우리 예전에 연습할 때 했던 함수 그래프 2개 또는 하나 준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의 개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번. 기억나지? 뭐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런 문제가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요것보다는 조금 쉽게 해서 어떤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려서 걔랑 누구와의 교점의 개수 구하시오. 295번처럼. 오케이? 그런 문제가 가장 잘 나오고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운 거긴 하고 합성함수의 그래프 관련 문제는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 뒤에 거는 조금 정도가 심한 거고. 알겠지? 자, 옆에 295번까지 하고 싶시다. 자, 295번. 일단 이 문제에서 첫 번째로 절대값이 있는 1차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면 곤란하지.
자, 이거를 그냥 절대값에 적용시켜서 식 두 개다라고 해서 식 두 개 나눠서 따로따로 범위별로 나눠서 그리지 말고 얘는 너무 특징적인 그래프잖아. 얘가 0 되는 x값 찾아. 2분의 1이지. 그럼 x가 2분의 1일 때 y 몇이야? 0이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무조건 2분의 1,0을 기준으로 V자로 꺾이는 그래프야. 무조건.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굳이 식을 두 개로 나눌 거 없이 2분의 1,0을 기준으로 V자로 꺾이는 그래프다. 무조건. 얘가 fx. 그리고 함수를 그릴 때 항상 너희가 찾아놓으면 편한 거는 y절편. x가 0일 때 y는 1이지. 그럼 얘 대칭이니까 얘 대칭점도 구해놔주면 완벽. 얘가 fx. 됐지? 요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지금 이걸 내가 설명한 것 자체가 안 돼. 그러면 자, 그러면 f 합성 f니까 두 개 그리고 자, 합성하자. 얘는 좀 크게 그릴게. 자, 합성함수 그립시다. 자, 첫 번째 정의은 뭐로 잡을래? 0에서 2분의 1. 당연한 얘기지. 자, 0에서 2분의 1을 정의역으로 잡았어. 0에서 2분의 1. 요 사이에만 그릴 거야, 나는. 요 사이에만. 지금 거기 앉은 사람들은 내가 안다고 고려할게. 합성함수 그래프 완벽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내가 간주할게. 자, x가 0에서 2분의 1로 갈 때 y값은 어떻게 되고 있니? 1에서 0으로 가지. 그럼 그 1에서 0으로 간다는 게 얘에게 정의역으로 작용하지. 그럼 1에서 0으로 갈 때 y값 어떻게 되고 있어? 1에서 0 찍고 1로 가지. 그러니까 x가 1일 때부터 x가 0일 때까지 그냥 그래프를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적는다고 생각하면 돼. 방향 맞춰서.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지? 이해됐어? 근데 그릴 때 조금만 신경 써서 이제 자, 1에서 0 찍고 1로 갈 건데 그 1에서 0 찍는 범위랑 0에서 1 찍는 그 거리가 동일하지. 2분의 1, 2분의 1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안에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좌표를 너희가 찍어야 돼. 이 4분의 1의 좌표 찍는 이유 이해됐어, 얘들아? 나는 1에서 0까지 그려야 돼. 이 모양을. 근데 난 정의역을 애초에 0에서 2분의 1로 잡았잖아. 그러니까 요 안에서 반으로 잘라서 V자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얘를 반으로 만드는 4분의 1이라는 점이 필요해서 1에서 0 찍고 1로 가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됐니? 이게 첫 번째 정의역에서의 합성함수. 됐어? 다음 두 번째 정의역. 당연히 2분의 1에서 1까지지. 자, 2분의 1에서 1까지 정의역 잡았어. y값 어떻게 돼? 1에서 0, 0에서 1로 가지? 그럼 얘 0에서 1로 가겠네? 그러면 x가 0에서 1까지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서 여기다가 옮겨 적으면 되지. 그러면 여기도 좌표 하나가 필요하겠다. 누구? 4분의 3. 그래서 또 똑같이 옮겨 적으면 되겠지. 됐니? 물론 이 0 왼쪽과 1의 오른쪽은 어차피 이거 똑같을 테니까 얘가 이렇게 가겠지. 뭐 큰 의미는 없다만 여튼. 이해됐을까?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그 합성함수랑 y는 x랑 그래 교점 몇 개냐? 라고 물어본 거지. 그럼 y는 x는 당연히 0,0을 지나고 1,1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려보면 보이지? 교점 몇 개? 4개. 그래서 지금 94랑 95번 정도는 풀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애지간한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에서는 틀릴 일 없어. 애지간한 난이도로 나온다면. 알겠지? 요 정도는 너희가 숙지해달라고. 지금 얘들아, 요거 보면 알겠지만, 이거 애지간한, 지금 아마 이 책도 그럴 텐데, 해설지 보면 뭔 짓 하겠냐? 이거 식 구하고 이거 식 구한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합성해서, 식이, 그러면 결과물 보면 알지? 식 몇 개냐, 이거? 하나, 둘, 셋, 넷. 하든가. 난 안 할 거니까.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